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새해 재테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첫 시작이 비슷해요. 새해 재테크,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미국 대선, 홍콩 시위 사태, 북핵 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연말에 지갑이 두둑해질까요? 은행과 증권사의 베테랑 프라이빗 뱅커에게, 그러니까 PB라고 하죠. 그분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내용을 제가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엔 높고 하반기엔 낮은 흐름, 상고 하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하반기엔 안전 자산을 담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IT 주식과 해외 주식.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와 IT 업계에선 5G 이동통신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D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서재현 미래에셋 대우 갤러리 WM 상무는요, 새해 증시는 국내 IT주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만하다 고 말했고요. 김현선 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팀장은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는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유망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미국 등 선진국 고배당주를 늘 투자 바구니에 담아둬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외 주식 투자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기. 채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2020년 투자 전망은요, 대체로 흐림 또는 구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이동하는 국면이어서 작년과 같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체적인 의견이 보였죠. 그러나 역시 투자의 제1원칙인 분산 투자 차원에서 채권을 아예 버리진 말아야 합니다. 매력적인 채권을 추천하라고 하면요, 선진국 국고채나 미국 우량 회사채, 금융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으로 일부 채권 펀드 같은 것을 담아두면 좋겠네요. 자, 둘째, 리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및 배당 등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상품이죠. 보통 투자자들은요, 3개월에 한 번, 1년 단위로 배당금을 받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 5% 안팎입니다. 만일 투자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리츠 투자는 철저하게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주당 배당금과 리츠 매수가를 살펴보고 투자 시점의 배당 수익률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에 가까운지를 반드시 따져보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리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전략으로 추천하는 것은요, 새로 출시되는 리츠 공모에 참여하고 기존 상장 리츠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구성하길 권한다고 하네요. 셋째, 주가 연계 증권.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죠. ELS도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B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나 미국 S&P 5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을 추천했는데요. 또 홍콩 H지수 연계 상품도 좋다고 추천을 하네요. 앱에서 약 13개국의 주식시장 종목과 금융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넷째, 달러. 자, 달러는 안전자산의 대표격이죠.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세계 경기가 막 살아나면 위험 자산의 선호가 커지면서 달러 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1달러당 115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매수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 달러당 1223원까지 떨어졌던 원화 가치는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1156.4원을 기록했죠. PB들은 올해 원화 가치가 달러당 12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은행 조현수 양재남 금융센터 PB 팀장도 단기적 관점에서 환차익보다는 본인 금융자산의 10% 이상은
늘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10%. 저도 이렇게 한번 비율을 한번 늘려봐야겠네요. 다섯째, 금입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땐 투자 매력이 낮고 금리가 낮을 땐 선호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요, 온스당 1,500달러 수준의 국제 금값이 새해에는 1,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강남부의 프리빌리지 강남센터 팀장님은요,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 아래면 적극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며 이 금 투자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한국거래소에 금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금 투자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IT 주식과 해외 주식, 채권 일부. 둘째, 리츠. 셋째, 주가 연계증권, 미국 S&P 500 혹은 홍콩 H지수 연계상품 등. 넷째, 달러 자산, 대략 1,150원 밑으로 내려갈 때 매수. 다섯째, 금 투자, 금 투자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추천드립니다. 자, 2020년 새해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전문가 추천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전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자 되는 꿀팁 좋았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코슈와 함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하시고 전문가처럼 투자하세요.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